환자 중에서는 진짜로 놀라울 정도로 뚱뚱한 19살짜리가 와서 사망하는 환자도 있었어. 그래서 그 환자를 보면서 내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라고 주로 말씀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기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인자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험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위험인자인지를 환자들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에 따른 조절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죠. 첫 번째, 이건 이제 환자이었던 사람을 컨트롤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합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식사의 조절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든 분들에 있어서요. 흡수되는 콜레스테롤 양은 한 20%, 이론적으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내가 식사로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하나도 안 한다고 하면 내 콜레스테롤 레벨 한 20% 정도는 낮출 수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 그렇지만 우리 몸에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재활용되는 콜레스테롤이. 그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이 합성의 과정을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약제인데, 그래서 스타틴이라는 약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않거나, 또는 약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약의 용량, 어떤 종류에 따라 환자들이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거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잘 못 먹게 되면, 그러니까 스타틴의 농도를 낮추고 다른 약을 첨가를 해서 같이 먹게 되는, 그걸 복합제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재발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최근 들어선 주사제를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맞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 주사제를 이용해서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맞으면 LDL 콜레스테롤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약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보험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환자군 중에서 초고위험군들 중에서 약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타겟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주사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주사제 PCSK9 이니비터라는 주사제의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낮으면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알려지게 되었죠. 주사제를 쓰면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나요? 제 환자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최고 낮은 12까지도 갔어요. 그러니까 주사제를 쓰기 전에는 최대한 높은 환자를 봤는데 75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주사제 쓰고 검사를 하게 됐는데 12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래도 되나? 저 스스로 봤는데, 그러고 나서 쭉 팔로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 건강검진에서 그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는 나왔는데 증상이 없어요. 네. 그럴 경우 특별한 관리 혹시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검진에서 높게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그때부터 워닝 사인이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아무리 높아도 증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나온 것은 반드시 그것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뚱뚱하거나 또는 흡연을 하고 있거나 함께 고혈압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나왔으면 그 검사지를 가지고 가까운 동네 병원을 찾아가서 꼭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오래 먹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나이 들어서 약 먹는다는 것은 그 전에는 이미 독소들이 몸에 쌓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면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약을 먹어야 되는 건 내 몸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심근경색은 나이가 어리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서는 진짜로 놀라울 정도로 뚱뚱한 19살짜리가 와서 사망하는 환자도 있었어. 그래서 그 환자를 보면서 내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야겠다. 아직도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는데. 얼마나 뚱뚱했어요? 몸무게 한 110kg? 그렇게 많이 뚱뚱하지? 엄청 뚱뚱한 건 네. 아니죠? 19살. 대학교 1학년. 만 나이 19살이니까. 저도 작년인데, 그때는 충격이 아주 컸죠. 생활 습관 뭐 이런 거 조절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낮추는 일은 없는 거네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혀 조절하지 않던 사람들.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식사 조절 전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생활 습관 조절을 하면 할수록 이득이 크겠죠. 교정할 수 있는 범위가 큰 거죠. 그렇지만 평상시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었는데도 이벤트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생활 습관을 어떻게 더 조절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도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을 80kg까지 줄이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는데 70kg인 사람을 65kg까지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죠. 평생 먹어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분질러지거나 어디가 상처가 나는 것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뇌혈관, 심혈관, 이 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위험 인자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거거든요. 이벤트가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은 그 순간이 잘못이 아니라 과거에 쌓인 위험 요소들의 집합체가 그 순간 터진 것이고 그것을 해결했다고 해서 이런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그 위험 인자들이 100%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산처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